만나뵙으면 반갑고, 저는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노동교육의 구호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렇게 대면으로 교육하는 게 최근에 좀 더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아쉬운 게 있다면 이런 표정들이야. 옛날에 대면했을 때는 되게 막 적극적이었는데요. 비대면 할 때 보니까 화면들 끄고 있다가 요즘 대면으로 하니까 대면으로 강의하는데 비대면 같은 느낌 있죠. 그러니까 비대면을 하면서 그 강사들이 익숙해진 게 뭐냐면 벽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채팅창을 보게 되고. 자, 우리가 이번 프로세스는 지금 취업 동아리 직무 코칭 멘토링인데 여러분들이 제일 기대하는 게 뭐예요? 솔직히 이제 고민해 봅시다. 나는 지원했는데 입사 서류와 면접 컨설팅이 되게 많다고 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지원했다. 그쵸? 많지 않아요. 현직자 보고 지원했다. 생각보다 없네요. 그러면 왜 지원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현직자 말고 또, 그러니까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현직자도 필요 없다. 하지만 지원했다? 그거밖에 없지 않나요? 자, 그래서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서류 특강을 진행하는데 오늘 제가 이 오리엔테이션 때 채용 트렌드에 대한 전반적인 채용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작업한 강의안은 제가 PDF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하셔도 괜찮은데 그거보다는 여러분들 편하게 이야기를 숙지하는 데 집중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그래서 특강이 이제 있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에는 다른 반 친구들을 볼 일이 없어요. 이제 반별로 모여서 그 멘토분들과 컨설턴트가 같이 한 팀이 됩니다. 뭔 소리냐면 특강은 저희가 특강 진행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되 혹시라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랬을 때는 그 녹화본을 역시 여러분에 전달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강은. 그래서 모두 특강에 참여하시는 걸로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2번의 입사서류 컨설팅이 진행이 됩니다. 최소 2번은 컨설턴트가 배정이 돼서 여러분의 1대1의 컨설팅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현직자가 있는데 이 현직자 특강 및 컨설팅은 뭐냐면 요번에 저희가 올리기는 했지만 어떤 기업인지는 대충 눈치는 다 채셨죠? 그 반도체반은 어디일 것 같으세요? 예? 삼성전자를 그렇게 줄이는구나. 삼성전자 말씀하신 거죠. 삼성전자 현직자가 맞아요. 그리고 그 반도체 엔지니어 그런 걸 엔지니어 하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에서 현직자 나오는 게 되게 어려운 거 아세요? 그래서 오면은 그분들이 좀 문제가 돼서 그분이 특강 형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개별 컨설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특강 형식으로 하는 게 편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멘토링을 해주는 거죠. 아예 연락을 해서. 근데 아마 전체적으로 특강을 한번 하고 거기서 개별적으로 어떤 진리응답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뽑아먹을 수 있는 건 다 뽑아내셔야 돼요. 아셨죠? 근데 만약에 이쪽에서 특강을 요청해서 특강을 진행이 됐는데 나는 못했으니까 개별 컨설팅 해주세요 하면은 그분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있는 데가 말씀드리면은 반도체는 삼성전자고 그 다음에 IT는 네이버 웹툰의 iOS 개발자가 실제로 하시는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 약간 이게 좋으셔가지고 아마 특강 형식으로 하실 게 많아요. 금융권 어디 있죠? 금융권은 15년 동안 증권사에 계신 현직자 신한투자증권에 보신 차장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뭐 금융 쪽에 있는 걸 다 해주실 건데 그분은 한 명씩 30분씩 통화를 하고 싶대요. 그분은 특강을 앞에서 그게 자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해 주셔야 돼요. 현직자들은 강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LG 어딨지? 영업 마케팅. 거기가 제일 오래되신 분이에요. 현재 LG 디스플레이에서 예전에는 일본 쪽에 하셨던 해외 마케팅 영업을 하셨던 분이고 지금 IBM이랑 같이 막 계속 소통하고 있는
그래서 그쪽 일을 하시는 분이 한 20몇 년 했어요. 그분은 떠드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도 개별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달라고 조르셔도 돼요. 제 친구라서 조금 다른 분보다 좀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기업은 건강공공공단 현직자. 그분도 약간,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그분들한테 섭외에 되게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좀 소통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걸 조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오늘 이외에 제가 패들렛이라고 혹시 알아요? 패들렛이라는 걸 저희가 공지를 할 거예요. 거기에 최대한 질문을 많이 걸어주셔야 돼요. 뭔 소리냐면 내가 궁금한 거, 내 분야에 궁금한 걸 막 질문을 올려주시면 그분이 여러분을 특강을 하든 컨설팅을 하든 멘토링을 하든 거기에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좀 달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 이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입사설 컨설팅은 2번을 컨설턴트가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어디 얘기 안 했지? 외국계는 그 한국장센에 계신 조스 그쪽에 진행하시는 분이 진행해 주실 거고요. 다 얘기했나 제가? 빠진데 우리 빠졌다. 없으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하고 진행 방식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진행 방식이 다른데 왜 우린 이렇게 해요? 라고 따지시면 정말 안 되는 게 이 현직자들이 시간을 내주시고 여러분들한테 해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았던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양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조금 더 저희한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설턴트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개별적으로 연락을 가서 여러분 컨설팅이 될 거고요. 3주 안에 2번의 입사설 컨설팅과 1번의 면접 컨설팅을 비대면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걸 그룹으로 진행하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진행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11월 마지막 주에는 저희가 어떤 걸 할 거냐면 여기에 한 3일 정도를 오전부터 다 비워놨어요. 그래서 면접 전문가하고 컨설턴트가 아예 자리를 배치하고 있어요. 어떤 식이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촬영하면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여러분이 3일 중에 2시간만 맞추시면 돼요. 2시간, 왜 2시간이냐? 면접만 보는 게 아니라 면접 장소에 도착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하기 전에 컨설턴트하고 이미지 메이킹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어떤 연습을 하실 거예요. 현장에서. 그리고 면접을 촬영을 해요. 면접 보면서. 촬영이 끝나면 그걸 다시 와서 현장에서 영상을 보면서 피드백을 합니다. 체크리스트 작성해서. 그래서 면접관이 작성한 체크리스트와 컨설턴트가 작성한 체크리스트 2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영상도 드리고 그리고 체크리스트도 드리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되게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에 상관없이 저희가 그냥 일정을 3일 정도로 쭉 계속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 붙여서 쓸 수 있는 2시간 혹시 있죠? 있을 수 없다는 건 조금 힘든 거고 2시간만 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저희가 커리어 패스라든지 기업 분석 리포트 같은 거 하실 거 저희가 하나 드리고 그리고 중간에 기업 분석 리포트에 대한 부분들을 특강을 한 번 정도는 서비스로 하나 진행하려고 해요. 그런 거 잘하시는 분을 모셔서 그때는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거는 차후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질문. 네. 그거를 주차별 강의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룹이 짜지면 멘토하고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접조적으로 여러분 언제가 제일 좋습니다. 실제로 저녁 시간이 되는 이유가 되게 좋죠. 현직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녁 시간을 요청하면 저녁 시간이 될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단톡방이 만들어지면 그 단톡방 내에서 어디가 제일 좋을지 의견을 내주시고 그 의견을 내주시면 그 의견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요. 또 얘기하실 거. 이 OT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집에 돌아가는 걸로 하자니 내가 OT를 1시간을 끌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뒤에 채용 트렌드 극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 얼굴은 지금 보는 게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혹시 몇 시예요?
6시 끝나야 되니까 딱 봐서 사인을 한번 줘요. 여기 시계가 없네. 그래서 사인을 줘서 눈치를 인상 쓰면 빨리 끝내야 된다는 표정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트렌드 최근에 들어보셨나요? 특강들? 그러니까 이게 채용 트렌드의 특징이 뭘까요? 채용 트렌드 하면은 채용 트렌드 제가 지금 이 일을 올해까지 14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업시킨 인원은 몇 명이 되냐고 질문하면은 일단 한참 열심히 취업할 때는 한 뭐 1년에 1000명씩은 막 시켰던 적이 있어요. 일단은 그때는 워낙 많은 인원을 했을 거예요. 지금은 강의를 생각보다 많이 남고 이렇게 진행, 기획 이런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일을 했었어요. 인사팀 출신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교육에서 강사나 컨설턴트의 역할보다는 먼저 했었던 거는 저는 진행자입니다. 진행자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현직자들을 정말 많이 모셔놓고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항상 진행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많이 들을 자식들밖에 없었어요. 왜? 누굴 불러도 저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죠? 현직 인사 담당자 모든 사람들을 들었는데 너무 다들 채용 트렌드, 우리 회사의 입사, 인재상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다 다른 거야. 똑같은 회사에서 과장하고 부장이 나와도 둘이 뽑는 기준이 달라요. 이유가 뭘까요? 지 마음에 드는 사람 뽑는 거죠. 확실한 거예요. 이것만큼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채용 트렌드라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꼭 생겨져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있대요. 지금 현재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건 수시 채용이 많아졌다. 공채보다 수시 채용이 많이 있고 요즘은 다시 공채가 생기고 있는 타이밍이긴 하죠. 그러면서 다시 수시 채용도 하고 있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수시 채용의 장점이 뭐죠? 수시 채용의 장점은 두 개가 있어요. 예, 그냥 정말 필요한 인원만 뽑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경력직을 뽑기가 좋아요. 근데 단점은 공채가 갖고 있는 장점은 가장 좋은 건 어떻게 따지면 그 동기의 소속감이에요. 저는 포스코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몇 기끼 모이니까 근데 저는 포스코를 공채로 들어간 게 수시 채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공채들하고 근무하는 내내 못 올려왔어. 그러니까 자기들 뭐 하다 몇 기 모여 그러면 몇 기 모여가지고 회식하고 이걸 한 번도 어울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감이 있는 거죠. 쭉. 그러면 그게 되게 근데 그 친구들을 신입사원 교육을 하고 직무 교육을 시키고 이런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생기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런데 공채라는 건 전통이니까 뽑지 않을 수 없어. 그랬더니 기업에서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잘 됐다. 수시로 전향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좋은 건 뭐냐면 경력직을 뽑으니까 그리고 이 직무에 뛰어난 사람들을 뽑으니까 따로 신입사원 교육이란지 회사에 대한 어떤 이미지 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사실 좋아요. 왜? 우리 요즘 들어가면 여러분 몇 년씩 근무할 것 같으세요? 사실 오래 안 있거든. 젊은 사람들. 좀 있다 보면 스타트업 기업 한다 나오고 뭐 한다. 그러니까 동기회를 만들어 온다고 해도 빨리 나오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그들의 생각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력직 채용이 증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언택트 채용을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언택트 채용 같은 경우는 언택트 채용하고 AI 채용이 좀 다른데 언택트 채용 같은 경우는 사실 보지 않고 채용을 하지만 거기에 가장 핵심은 실제로는 최종 면접은 반드시 가서 본다는 거예요. AI 면접하고 언택트 채용이 좀 다르죠. AI 면접은 뭐죠? AI가 보는 거죠. AI 면접의 특징은 있다면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발음이나 발성이나 그 사람이 똑바로 대답했는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 친구가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나 어떤 적극적인 모습 자체가 AI가 판단하기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AI 면접을 쓰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언택트 쪽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요 부분들이에요. 뭐냐면 직무 중심의 취업이 되는데 실제로
금융권하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외부 면접관을 도입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 얘기 들었죠. 내가 공공기관 면접관이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제가 실제로 진행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는데 그때마다 느낀 걸 말씀을 드릴게요. 현직자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뽑는 기준이 다 다르다 그랬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뽑았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 수순이 뭐였냐면,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면 떨어진다는 얘기를 100이면 100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기준은 이 사람이지만 싫어하는 기준은 그대로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싫어하는 기준을 판단해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그 데이터만 결국은 싫어하는 기준을 벗어나는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그렇게만 되면 어떻게 돼요? 합격한다는 건 아니지만 떨어지진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웠냐면, 저는 합격시킬 수 있는 전략은 없습니다. 근데 떨어뜨리지 않는 전략은 있어요. 그게 뭔 차이인가요? 얘기하면, 실제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 탑 10을 만들 수는 있지만 1등을 못 만드는 얘기예요. 그래서 1등을 만들기 위해서 탑 20까지는 어떻게까지 할 수 있겠어? 왜? 떨어지지 않는 기준 만들기. 하지만 우리가 봐도 원래 뛰어난 그 사람들을 꺾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정도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을 합격시켜야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걸러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인사 담당자는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좋지 않은 사람을 걸러내는 사람이에요? 걸러내는 사람들이 맞아요. 일단 우리가 100명을 뽑아야 되면 진짜 뽑아야 되는 30명이 들어와요. 걔는 무조건 우리 회사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 40명은 어때요? 그냥 이 정도면 괜찮아가 40명 들어와요. 나머지 30명은 마음에 안 듣는다고 안 뽑을 수 없어요. 그러면 절대 들어오지 않는 리스트를 지우기 시작해요. 얘 떨어뜨려야 돼 뽑는다고요. 그럼 나머지가 100명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떤 고민하냐면 이 30명에 대한 고민할까 안 할까? 해요. 어떤 고민? 어떤 고민할 것 같아요? 얘가 우리 회사만 합격 기준일까요? 30명은 다른 회사에서도 잘해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다른 회사를 갈까봐 여기만 합격이 아니라 다른 데도 합격을 한다고요, 반드시. 그럼 이 친구가 꼭 우리 회사에 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 맞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100등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1등 들어가야 돼요. 100등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100등으로 들어가도 상관없다면 제가 얘기하는 거에 기회를 빌려주시면 되고, 난 1등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이 얘기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중에 가장 거의 핵심은 인사 담당자들이 떨어뜨린다는 기준을 만들어.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컨설턴트 교육을 하거나 면접관 교육을 하는데 현직 면접관들이 되게 많이 오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유가 간단했어요. 뭐였냐면 애들이 들어와서 바뀐대요. 뽑을 때 어쩌면 그들은 이런 애가 들어오면 안 돼. 넌 이런 애가 잘할 거야 라고 했는데, 자, 저는 이런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잘할 게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일을 잘하는 건 저하고는 사실 중요하잖아요. 어디까지가 제 책임이에요? 합격시켜주는 데까지가 책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잘 포장해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저 같은 사람 되게 싫어하겠죠. 저는 여러분들 회사에서 싫어하는 기준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각색되어 있는 모습, 입사 서류와 면접, 그리고 들어가서 일하시는 건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릴 거고 그런 교육을 할 겁니다. 조금 싫어하실 수 있죠. 기업에서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어떤 교육을 하길래 애들이 들어와서 바뀌냐는 얘기를 되게 많이 찾아오셨어요. 진짜 현직자들, 삼성 현직자도 왔었어요. 도대체 어떤 컨설턴트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면 애들이 합격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따지면 저는 창이고 그쪽은 방패예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창의 얘기를 할 거고 앞으로 얘기를 여러분한테 창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면접관의 역량 자질을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잘 보세요. 반도체에서 일 잘할 애가 IT 가면 일을 못할까요? 금융권에서 일 잘할 애가 영업 마케팅 가면 그걸 못할까요?
사실 보면 금융 쪽은 일단 입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되는 게 뭐냐면 영업직을 보냅니다. 무조건 금융권은 은행이고 증권사고 일단 흔히 말하는 지점에 들어가서 그 훈련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본사로 데려와요. 유일하게 금융권에서 IT는 뽑아서 본사에서 시켜요. IT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자꾸 일단은 금융권에 전문가를 50명, 현직자 50명한테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 한 거를 제가 그걸 데이터를 한번 모아봤거든요. 진짜 되어 있던 거를 모아봤더니 자, 1등이 뭘 것 같아요? 1등. 필요한 역량 1등. 1등이 금융권이 직무 지식이었어요. 근데 2등. 압도적인 2등이 있어요. 3등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1, 2등 차이 거의 안 나는데 3등하고 압도적인 차이. 그게 뭐였냐면 영업 능력이에요. 여러분 혹시 은행 가면은 이런 거 하죠? 고객님, 통장 이거 쓰지 말고 이거 쓰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지금 회사 가입하셨어요? 지금 이거 좋은 예금이 있는데, 카드 이런 혜택 받는데 이거 혜택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게 그들이 영업이고, 그게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는데. 그래서 3위가 스트레스 관리였어요. 생각보다. 금융권이면 서비스 마인드 이런 건데, 안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자꾸 흔히 말하는 꼰대라고 불리우는 그런 위에 사람들이 그런데 면접을 보면 그런 분을 보고 이가 잘 버티고 사실 우리가 지금은 직무 지식을 잘 몰라도 회사에 들어가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걸 가지고 안 온다는 거야. 그게 작은 것만 들어와서 배우면 되는데 얘가 이 지식을 자꾸 물어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더 잘할 수 있는 친구가 들어오지 못하고 아주 작은 직무 지식만 가지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더 유리해지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 다 빼고 실제로 이 친구가 직무 지식이 아니라 갖고 있는 역량이라는 것을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을 면접관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엄친아라고 다 한 명씩 다 있잖아요. 저에게 있어 진짜 엄친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학교를 다니고 우리 어머니가 옆 동네 살아가지고 두 분이 대학 동기인데 맨날 했던 친구가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 쪽에 이사가 됐어요. 올해. 그 친구를 제가 몇 번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이 썼던 이력서 자기소개서에서 보면 자기가 어떤 연구를 했고 이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반도체 쪽으로 한 친구한테 보여줬더니 되게 비웃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사잖아요. 그 친구가 하는 면접은 너 어떤 면접 보니? 그랬더니 이런 친구들 보니 했더니 안 본대요. 이건 우리 밑에 애들이 본대. 자기는 면접을 보냐면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직무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박사학위 갖고 반도체 쪽 박사학위를 갖고 왔는데 이 사람의 이 지식이 좋은지 나쁜지를 보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수준 자체가 완전 다르죠. 그러면 취업하면 뭐 하냐 했더니 들어오면 2년 동안 공부만 시킨대요. 그러니까 걔네들 일을 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논문 보고 공부시키고 테스트하고 2년 동안 본인도 석사로 들어갔는데 공부를 1년 동안 시켰대요. 아무것도 안 준대, 일을. 왜? 그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용어만 알아들을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직무 지식은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예 모르는 것보단 어느 정도는 알아들어야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애들이 나 이거 뛰어나다 막 그런 연구 실적 있다 이렇게 해도 봤을 때는 전혀 차라리 그 연구 실적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이렇게 돌렸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막 비웃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한 두세 번 돌려봤네. 그래서 얻어 걸린 거라는 거지. 그거를 수천 번, 수만 번을 걸리면 데이터 분량이 떨어진다는 거. 저는 몰랐어요. 왜,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거기 전문 용어가 써 있었으니까. 그 친구 얘기는 이거는 우리는 수만 번을 돌린다는 거죠. 왜? 이게 실실에서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수십만 번을 돌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얘는 딱 리포트 쓸 정도의 실력이야. 회사 와서는 절대 이걸 갖고 했다가는 큰일 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야? 그러면은 이걸 돌리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부분을 계속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무 지식보다는 직무 역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직무 역량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새로운 데이터를 줘도 그 데이터를 내가 이해하고 그 데이터화시키는 거. 내가 이걸 알고 있어요가 아니라 던졌을 때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하지만 그거를 누구보다 빨리 공부해서 자기 거화시키는 사람. 그걸 우리는 직무역량이라고 하고 직무지식은 내가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을 했던 사람을 뽑다 보니까 좀 더 유리한 거지. 그래서 기업은 좀 더 유리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통협력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말한 소통 역량은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어떤 동료애였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일도 그렇고 프리랜서가 워낙 많거든요. 쉽게 해서 이쪽에 전문적으로 공부해 왔다 갖고 있다는 프리랜서를 섭외해서 TF팁을 만들어. 그래서 빠르게 한 1년 동안 결과물을 딱 만들고 헤어지면 돼요. 아니면 이 사람을 취업을 시키면 월급을 줘야 되잖아. 월급을 주고 상대방 자르지도 못하잖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 좀 소통 능력이라는 건 누구를 만나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면접관의 역량과 자질이 있는데 말씀드린 외부 면접관을 자주 쓰는 곳이 금융권하고 공기업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인재의 기준은 바뀌잖아요. 뭐냐면 이런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채용 트렌드가 바뀐다고 이 사람이 나빠지나요?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은 끝까지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용 방식이 바뀌는 거고 우리가 뽑는 이 사람은 정말 회사에 들어오면 일을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 방식은 변화되지만 평가에 대한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는 이렇게 변화했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세요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 반대하는 편이에요. A라는 회사는 이렇게 대답하는 걸 좋아하고요. B라는 회사는 이렇게 대답하는 걸 좋아하는데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아잖아. 말하는 거나 스타일이. 단순하게 생각을 할게요. 삼성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공유를 한번 생각합시다. 공유라는 배우를 삼성에서 공유를 좋아해요? 현대차에서 공유를 좋아해요? 그럼 현대차에서 공유를 예를 들어 모델을 썼다. 그 이유는 뭘까요? 결정권자가 공유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의견 다실 수 있어요? 자,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딱 공유하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송중기 딱 데리고 올라갔어. 쓱 데려갔는데 딱 보니까 표정이 송중기는 인상을 쓰고 있고 공유를 하고 우리는 송중기를 밀려고 했었다. 그 앞에서 바꾸죠? 쓱 결정권자들의 선택인 거죠. 그게 아직까지 바뀌지 않는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방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데 하지만 그들이 보는 평가의 기준은 비슷하다는 거지. 사람을 뽑을 때. 자, 직무 지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직무 지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공으로 배웠던 공부들, 그게 직무 지식인데요. 그 직무 지식은 사실 실제 전문 여러분들 관련 대기업에서는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없으면 안 되는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안 돼. 예를 들어 우리도 뭔가 업무를 시키려면 사무실 시키려면 타자 몇 타 이상은 쳐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한테 일을 딱 줘도 너 이거 해! 해서 일을 쫙 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받아들일 수 있는 열정, 자기에 대한 시간 관리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서 그래서 직무 역량에 대한 부분들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걸 직무 역량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현직자들마다 모두 다른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얘기는 실제로 내가 현장에서 부딪혔던 분들은 대한 문제고 아무래도 현장에서 부딪히다 보니 내가 겪었던 일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4년 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취업을 시킬 때 제 목표는 떨어뜨리지 않는 전략을 계속 해서 취업을 시켰다고 했죠. 근데 어떤 인사 담당자 출신은 붙든 전략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게 겪었던 일이고 저도 이게 겪었던 일이기 때문이지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 말도 정답이 아니죠.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받아들여야 될 것들의 특징을 받아들여야 되고 제가 이야기했던 받아들여서 내 거화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베스트 피플하고 라이트 피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베스트 피플은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피플은 뭐냐면 딱 지금의 내 일을 잘하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라이트 피플은 그 직무, 그 다음에 인적성, 가치관, 직무, 역량이 필요한 사람들을 라이트 피플이라고, 예전에는 그냥 진짜 스펙으로만 뽑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라이트 피플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저기 사람들을 뽑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인데요. 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스마트 팩토리 쪽이었어요. 스마트 팩토리에서 강의를 하고 이제 교육을 하고 석사들을 모아놓고 컨설팅을 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한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최종을 가니까 계속 떨어진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이력서를 봤어요. 근데 봤더니 서류가 너무 못 썼어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와, 최종으로 간다는 게 신기해. 그런데 그 친구는 스카이의 석사였어요. 스카이 석사였고 논문에 기재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잘 썼어요. 그거에 대한 스펙이 좋았어요. 자, 그 친구가 최종에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그 친구는 최종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친구의 스펙이 최종까지 올려준 거예요. 뭔 소리냐면 이력서 서류 넣죠. 그럼 몇 프로 정도 뽑죠? 2배수 뽑죠. 2배수 이상 뽑잖아요. 그리고 면접 가면 또 뭐 1.5배수 올리죠. 최종 가면 임원들이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갖고 있는 스펙이 그냥 내가 걸르기에는 괜히 입사가지고 욕먹을 것 같은 거지. 정말 못 썼는데 왜? 스펙이. 그러니까 그냥 에이 올려. 그럼 최종에서 딱 봤는데 너무 성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최종에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원래 떨어질 친구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최종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 최종까지 올라갔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는 근데 항상 최종까지 가니까 이걸 고칠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 번만 고쳐보자. 그래서 서류를 다른 사람들처럼 깊게 컨설팅도 안 했고 어느 정도 그냥 구색 받치는 작업을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바로 합격했어요. 왜냐하면 스펙으로 넘어간 거고 최종에도 서류 자체를 어느 정도 성의 있게 써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걸 통과한다고 해서 그게 통과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전공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에서부터 철저하게 내가 면접 때 필요한 내용들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시고 사실 서류는 금방금방 짧게 본다는 거 충분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승부는 결국은 면접에서 난다라는 거죠. 서류는 통과의 어떤 관례인데 내가 서류를 잘 쓴다고 붙는 게 아니에요. 대신 성의 있게 쓰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적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바뀌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베스트 피플에 대한 기준은 바뀐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라이트 피플에 대한 기준은 계속 바뀌고는 있습니다. 자, 뭐가 바뀐다고요? 채용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채용 방식이 바뀐다고 인재의 기준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추고 해야 될 인재의 기준이라는 걸 정립을 새기면 채용 방식이 바뀌었으니까 기준을 바꿔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기준을 계속 끝까지 밀어붙여서 일단 들어가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한번 마무리 한번 하고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남았네요. 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혹시 4차 산업혁명 하면은 뭐가 4차 산업혁명인지 아시나요?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나는 정의할 수 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혁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혁명. 혁명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서 옛날에 종교혁명이라든지 뭐 계급혁명이라든지 혁명의 세상을 바꾸는 혁명이 있었는데 그게 산업으로 인해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게 몇 번째로? 4번째. 그럼 첫 번째가 뭐였냐면 1차가 증기기관차. 그러니까 우리 기계라는 거 생겼죠. 예전에서 기계, 저 때는 마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력이 무슨 뜻이에요? 몇만 마리의 말이 끄는 힘. 4만 마력 하면은 힘이 4만 마리의 말이 끄는 힘을 4만 마력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전기가 생겼어요. 전기가 생기면서 2차 산업혁명이 생겼고, 그때는 전기로 인해서 컨베이트 벨트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대량 생산이라는 게 이루어진 게 2차 산업혁명입니다. 자, 전기가 다음이 컴퓨터. 그 명령어를 하면 그 명령의 컴퓨터가 자동으로 뭔가를 해. 그래서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기계가 일을 했어요. 자, 4차 산업혁명은 뭘 것 같으세요? 자,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제일 핵심이긴 한데 4차 산업까지 가는 게 이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서 한 거예요. 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이런 거죠. 융합이에요, 융합.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는 기계에다가 우리가 명령을 했다면 이제는 기계가 기계끼리 서로 소통을 하고 우리에 상관없이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뭔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걸 4차 산업혁명에서 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초연결성, 그 다음에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기계가 사람과 인간과 융합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울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있는 데이터를 다 박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구글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구글에서,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사진을 놓고, A 사진과 B 사진을 딱 올려놓고요. A 사진은 둘 다 애기 사진이었어요. 애기 사진. 그래서 A라는 사진을 놓고 사람을 이 모델로 쓸 것이냐, 아니면 하나는 아이가 정면을 보고 있는 거고요. 하나는 아이가 측면을 보고 있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진을 결정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예전에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결정권자가 결정을 했고 사장님이 결정했는데 요즘은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이거를 사람들이 더 많이 시선을 보는 데이터를 모은대요. 딱 찍으면 여기 쫙 보여지고 시선이 일로 가는 것까지 다 데이터로 나온다는 거죠. 그 데이터를 보여주면 자, 이 사진이 사람들이 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사진 써야 됩니다라고 결정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그 4차 산업혁명은 그런 어떤 초연결성을 하고 분석적이고 빅데이터 중심의 내용들이 나와 있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핸드폰 나왔죠? 갤럭시 노트 몇 가지 나왔어요? 20이요? 22요? 21도 있었던 거네요? 예. 자, 그러면은 22까지 나왔구나. 내가 몇인지는 모르겠네요. 예. 자, 갤럭시, 삼성 갤럭시 노트 22의 가장 경쟁 제품은 뭐일까요? 아이폰. 또 다른 의견? 네? 샤오미? 일단 뭔가 그건 아이폰 아닌 것 같으니까 질른 거죠? 그런데 기업에서는 갤럭시 노트 22의 경쟁 제품은 아이폰을 보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히 이겨야 되는 제품이고 가장 경쟁 제품은 21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22가 출시되면 21이 얼마예요? 가격이 뚝 떨어지죠. 이게 80만 원 하는 게 이게 막 40만 원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별 기능이 없어. 야, 20이랑 별 차이 없어. 그러면 누가 이걸 사냐는 거지. 다 이걸 산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아이폰 유저들은 아이폰이 따로 있고 갤럭시 유저들이 이 돈을 주고 21을 안 사고 22를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기업들은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전 제품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미리 다 준비가 돼 있는 것도 매년 출시하기 전에 검토하고 이번에 너희 팀에서 출시해. 그러면 팀 출시들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해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의 경쟁사는 어디라고요? 경쟁 제품은 내가 출시한 전 제품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왜? 지금 제품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다 이게 더 별 차이가 없으면 다 이걸 싼 값에 산다는 거지. 그럼 이거는 별 있어도 없고 그럼 23이 나왔어. 23이 되게 좋아. 그럼 20이 안 팔려요. 좋은 사람 23을 사지. 그거를 참고하셔야 된다. 기업은. 그런 매출에 대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해결 같은 것들도 그런 것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러면 이거 21을 이기기 위해서 22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고민한다는 거죠. 아이폰을 이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 전에 중요한 건 22를 이기는 게 핵심이다라는 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학습 민첩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식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지식 반감기는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지금은 별로 필요 없는 지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면은 여러분들 내가 지금 알고 있었던 일단 금융권으로 따지면 진짜 오래된 얘기 한번 할게요. 야, 선생님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저 다닐 때 은행을 다니려면은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은행 근무하려면. 지금도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근무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주산이에요. 주판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때 주산을. 지금은 주산 1도 상관없잖아요. 그쵸? 그때는 주산학원, 암산학원이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동네에 많았어요. 왜 그걸 해야 회사에 들어갔거든. 능력. 근데 어느 순간 없어지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필요 없는 것들을 지식 반감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 쓰던 것들이 지금 없어진 게 너무 많습니다. 혹시 최근에 디지털 카메라 갖고 다니는 분 디카? DSLR 말고 디카 갖고 다니시는 분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학교 오면은 디카 들고 온 애도 있었어. 그래서 내가 찍어줄게. 착착착. 지금 그럴 이유가 없죠. 왜? 핸드폰을 집으면 더 잘 나오는데. 그럼 디카 다루는 능력 자체가 디카를 되게 잘 다루는 애가 있어. 화질 조절. 요즘 그 능력 필요 있나? 핸드폰으로 쭉 해서 뭐 포샵 기능해서 뭐 딱 다운받으면 되고. 그러니까 학습 민첩성이란 게 뭐냐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줌 다 사용하시죠? 줌, 2년 전까지 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있었죠?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게 들어오면 그걸 빨리 적응하고, 뭐 구름이가 들어오면 구름이 빨리 적응하고, 이런 기능을 빨리빨리 적응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게 됐는데, 그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지식이 되면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지식 반감기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업 능력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협업 능력은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동료가 아닌 처음 보는 사람들과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빨리 친해지셔야 돼요. 같이 친해지고 같이 적극적이면 적극적일수록 여러분들이 현직자한테 뺏어먹는 게 많아요. 사실 현직자들한테 저희가 요청을 드렸지만 얼마나 현직자가 여러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느냐는 사실 여러분의 분위기야. 아, 너무 반갑습니다. 얘를 우리가 채팅방에 그분을 부를 거잖아요. 불렀을 때 어떻게 해야 돼? 현직자 왔습니다. 네. 지금 내 오픈 채팅방에 한마디도 했다. 있어요, 혹시? 반갑다 인사. 한마디 안 했거든, 진짜로. 나도 상처받았어, 사실.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질문이 공지가 잘못됐는데 뭐가 있을까? 이거 질문 나오고. 그 올리면은 뭐, 알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아무도 안 올 줄 알았어. 이런 모습들을 현직자한테 보여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사람이잖아. 내가 환영받고 있으면 내가 더 많이 준비해야 되겠네. 너무 컨설턴트한테는 내가 솔직히 그렇게 가자 얘기 안 하겠어요. 현직자 우리가 입장했습니다. 뭐 현직자 어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돼? 미친 듯이 막 굉장히 그분한테 뽑아먹을 수 있는 거 진짜 다 뽑아먹을 수 있는 마음으로 조금 해주시면 이거 사람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우리 오픈 채팅방에서 연습도 시킬 거예요, 제가. 현직자 입장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와 이런 느낌 보여줘야 내가 그 제일 많은 부서들부터 만들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알겠죠? 예. 오늘 제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만 그런 느낌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들과 소통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디지털 역량 같은 경우는 엄청난 당연히 이쪽은 디지털 역량이 필수죠. 여기 디지털 역량이 없으면 안 되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기는 당연히 여러분은 뛰어나야 돼요. 우리 수준 같은 건 말도 안 되는 수준이 할 거고, 반도체 쪽도 어느 정도는 당연히 이공계라고 생각하면 알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걸 보여주는 건 있는데, 만약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꼭 그런 능력보다는 조금만 빨리 적응할 수 있으면 된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최근에 있는 트렌드를 쫓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네, 인재상들이 이렇게 많이들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이렇게 원하는 인재상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도전정신, 뭐 가치성, 책임, 정의 이런 쪽이 항상 많은 이유 뭐냐면, 네가 열정적으로 새로운 어떤 직무나 상황에 대해서 도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대한민국 1위 기업이 어디죠? 2위가 현대 누구예요? 현대. 조금만 바꿔보세요. 현대 자동차예요.
현대와 현대자동차는 다른 기업이에요. CJ가 어느 기업이죠? 삼성 기업인가요? 다른 기업이에요. 삼성에서 나온 기업인 건 알고 있었나요, 혹시? 처음 보는 표정들 많아요. 이병철 회장님이 삼성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첫째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셋째 아들인 이건희 회장님한테 물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이거 먹고 떨어져. 진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준 게 제일제당. 그래서 CJ 제일제당이 생긴 거예요. 알고 있죠? 그 현대도 마찬가지로 현대란 이름을 갖고 있지만 현대자동차와 현대 CI가 달라요. 그래서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는 다른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3위가 SK. 이건 2021년 매출의 기준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위가 LG, 5위가 롯데. 정확히 알고 있네요. 고마워요. 네. 자, 그럼 LG 기업에서 파생된 것. LG 회사가 비슷한 회사. 네? 뭐 그런 거 많은데, 잘 볼게요. 이제 이것까지만 좀 이해하고, 저는 뭐냐면, 들어가서 회사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삼성에서 또 나온 기업이 어디예요? 신세계, 한솔. 네, 다. 현대는 현대자동차가 있고, 이런 거 있죠. 자,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드릴게요. 자, LG라는 기업은 뭐의 이니셜이죠? SK는 선경이라는 그룹에서 바뀌었어요. SK. 그래서 LG는 네? 예전에 금성 TV 보신 적 있어요? 금성 TV? 골드스타. 그게 골드스타라는 게 있어서 라키 상사라는 게 있었는데 골드스타에 있었고 그거를 나중에 럭키 금성이라 바꿨어요. 그러면은 근데 어느 순간 회사가 둘로 쪼개졌어. 어디랑 어디랑? 그렇죠. GS. LG는 럭키 금성의 L과 G를 이니셜로 쓴 거고 GS는 금성, 골드스타의 GS로 쪼갰는데 GS는 어떤 그룹이냐면 LG라는 회사가 처음에는 그 진주에서 시작을 했는데 구씨 집안이잖아요. GS는 허씨 집안이에요. 만석군인 돈을 투자받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둘이 엄청 큰 거예요. 50년 동안. 그런데 이제는 찢어지자. 허씨와 구씨가 찢어지면서 LG가 가져가고 GS가 가져가고. 그러면 GS가 오면은 잘 보면 LG랑 겹치는 사업이 없어요. 없죠? 뭐 GS 건설도 있고 뭐 편의점도 있고 주유소도 있지만 LG는 전자, 생활건강 이런 쪽 있죠. 삼성도 보면 CJ랑 겹치는 사업이 없어요. 그걸 잘 보시면.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역사입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는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쫙 나와요. 그래서 꼭 봐주세요. 알겠죠?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야 된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 한번 검색, 현대자동차는 현대그룹하고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제가 드리는 거는 정말 러프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채용 동향에 대한 부분을 얘기 드렸던 거고,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산업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직무와 그런 전문가에게 들어야 되려면 또 다를 있을 겁니다. 제가 얘기한 얘기가 다를 수 있죠. 왜? 그쪽 지원산업과 직무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저는 채용 동향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잘해줄 수 있으시죠? 제가 부탁한 것 중에 제일 핵심은 뭐였어요, 오늘? 그렇지. 무슨 호응? 현직자가 딱 단톡방에 나타나면 어떻게 한다고? 너무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닮고 싶어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그때만큼은 해주실 수 있죠? 예. 제가 이렇게 많았을 때 이름 검색해서 안 나온 사람은 개별적으로 전화할 거예요. 알겠죠? 부탁드릴게요.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진짜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교육 중에 14년 동안 제일 기대되는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현직자가 이렇게 밀착한 거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14년 동안 처음이에요. 저는. 와서 특강만 하고 빠진 적은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멘토로 들어와서 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기대가 돼요. 그 대신 여러분의 호응이 없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때만큼은 호응을 해주세요. 알겠죠? 네. 오늘 고생하셨고 열심히 참여할 수 있죠? 네. 저희가 단톡방에다가 오픈 채팅방을 쭉 만들 거예요. 부서별.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부서별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는
여러분은 이름하고 목표 제가 부탁드릴 테니까 이름하고 전공 적어주시면 아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 있으면 단톡방에 남겨주시고요. 제가 패들렛을 올려드릴 겁니다. 패들렛은 그다음 이 자료는 제가 필요할 수 있지만 PDF로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패들렛은 거기에 현직자들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고 알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